전문가가 양쪽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굉장히 헷갈리세요. 왜냐하면 어떤 업무를 어디다가 맡겨야 될지,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당 금액을 500원으로 할 건지 1000원으로 할 건지 처음 설립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막막하단 말이에요. 초반에 지분율 정할 때 잘 정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좀 나눠서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왜냐면 초반에 설립할 때는 한 주당 1000원짜리야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게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권에 오르다 보면 이 한 주당 5,000원짜리가 만원, 10만원 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동업자 한 명 엑시트하고 싶어 할 때 그 가치가 500만원 설립 자본금의 몇 프로를 빼줘야 되는 게 아니라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 단위로 불어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승계나 아니면 상속에 대한 그 장기적인 계획까지 있으신 경우에는 더더더 중요합니다. 네, 세무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싱커벨 심돌입니다. 영상 찍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간을 거의 막 빼서 찍는데, 자, 오늘은 지금 이제 1월에서 3월까지 정기조총 기간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정기조총, 상법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상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예전에 찍었던 영상 리뉴얼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법인은 왜 상법을 놓치고 있나? 라는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법인 설립 과정을 먼저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많이들 개인 사업자에서 출발하셔서 법인으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이제 법인부터 시작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 우리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면 굉장히 간단하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그걸로 끝. 그리고 나서 이제 세무사님이랑 업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법인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요. 업종도 해야 되고, 사업장이라 하면 이제 소재지 확정해야 되고, 인가사항 체크, 자본금 설정,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이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법인 등기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냅니다. 선행되는 것이 세법이 아니라 상법이라는 말이에요. 관할 법원에서 법인 등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그런 작업들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세법보다 그 상위에 상법이 있다. 법인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이 아무리 잘 시행이 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법을 위배를 해서 업무를 하게 되면 부인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계속 상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법인은 상법으로부터 태어난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인 설립 시 준비 사항들을 좀 이제 살펴볼 건데, 저희가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들 이제 상법들을 많이 놓치세요. 뭐냐면,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설립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본점 소재지, 주주 구성원, 임원 구성원, 그리고 한 주당 가치, 목적사항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우리가 법인을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상법보다 세법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그렇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을 설립할 때 이게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곳에 올라가는 내용들인데, 그중에서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내용들이 있죠. 자, 우리가 법인 설립할 때 보면 법무사 사무실을 가시던 저희 같은 컨설턴트를 통해서 하시던 어떤 상황을 해서 하시던지 간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아니면 정해서 오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법인 설립하러 가면 법무사와 업무 처리하시고 등기부 등본 가지고 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내용들이 사실 직간접적으로 우리 세무랑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법인 설립하는 그 출발선에 있어서도 세무랑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법을 정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법인의 상법,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세법이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적인 업무를 시행하는 거, 법인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회사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죠. 한 지역구에 2개 이상 겹치지 않으면, 1개 이상 겹치지 않으면 회사 이름은 쓸 수가 있고,
소재지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 때문에 소재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뭐 어떤 감면이라든지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자본금도 마찬가지 한 주의 금액, 주식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설립되는 한 주당 주식 가치나 자본금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회사의 수익이 나거나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주식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상법에서 우리 설립 때 이 소재지를 정하지만 나중에 이제 세법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라는 거. 그래서 설립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고신문 사업 목적이 잘 정해져 있어야지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업태로 올리는 거 가능합니다. 자, 임원 대표이사, 공동각자, 뭐 대표이사 이런 거 정하는 거. 그리고 주주, 지분율, 설립일자, 자본금 납입은행 이런 것들 다 굉장히 세무랑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자 우리가 운영을 하시다 보면 상법이 굉장히 많이 잊혀져 버려요. 예, 여기엔 적히지 않았지만 정관 같은 내용들도 그 운영하시다 보면은 그냥 잊혀져 버리는 서류 중에 하나인데 언제 이걸 필요로 하느냐? 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세무적인 이슈가 있을 때, 뭐 자본 거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식 이전이라든지 임원 변경이라든지 퇴직금 지급, 상여금 지급, 보수 책정 이런 거 할 때 이런 상법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세무조사가 이제 터지거나 이랬을 때 중요한 서류들로 좀 보여지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법인 설립 단계에서 큰 비용을 쓰기가 어려워서 이런 컨설팅을 받기가 좀 힘드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가셔가지고 상담들을 받으시는데 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저희를 꼭 거치지 않으셔도 되고 자격사분들이랑 그냥 긴밀하게 업무를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법무사랑 세무사들 사이에서 대표님들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전문가죠. 저희보다 훨씬 전문가이시고 지식적인 거나 실무적인 부분들에서 전문가가 양쪽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굉장히 헷갈리세요. 왜냐하면 어떤 업무를 어디다가 맡겨야 될지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회사명이야 제가 정합니다. 예, 대표인 내가 정하는데 한 주당 금액을 500원으로 할 건지 1,000원으로 할 건지 5,000원으로 할 건지 처음 설립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막막하단 말이에요. 예, 뭐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그 질문들 주고받을 수 있는 피드백들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는지 사실 좀 모호하고 세무사는 법무사랑 업무 처리하세요라고 토스를 해버렸고 법무사는 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종이표 A4 용지 한 장짜리를 드리고 요거 작성해서 갖다 주세요. 그런 다음 상담하겠습니다라고 보통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님은 법인 설립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죠. 네, 법인 소재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 없는 임원, 뭐 감사를 보통 이제 두는데 감사는 왜 둬야 하는지, 언제 없앨 수 있는지, 누구를 둬야 하는지, 예,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우리 뭐 진짜 그 실무적으로 간단하지만 모를 수 있는 거.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 통장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은 어디에 넣는지, 나중에 법인 통장으로 어떻게 이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세무사 통장 거래니까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법인 설립 관련된 거니까 법무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예,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구 찾는다? 예, 이런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조금 받는다. 그래서 그런 틈새들을 조금 단단하게 더 메꿔서 법인 설립할 때 업무 진행을 해보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설립할 때 궁금하신 내용들을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예, 좀 하나씩 풀어봐 드릴게요. 자, 우리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뭐 궁금해하진 않으시는데 가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서 그냥 뿅 하고 그냥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이라 그러면 중간에 8로 시작하는 그런 번호들을 부여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세무사님이랑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된다. 자, 근데 우리 법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법원에서 등기부 등본이라는 걸 발급받는 것을 선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해요. 우리 법인도 인이란 말이에요. 사람 인자를 쓰거든요. 인인데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이꼬르 나. 예, 법인은 법인이라는 인격체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뭐 은행이나 아니면 어디 제출할 때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걸 떼죠. 예, 이 법인 등기부 등본이 그 등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등록번호,
예, 그 숫자랑 동일하게 개수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법인 등록번호가 부여가 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자 등록 번호만 나오지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 등록번호가 별도로 부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설립을 할 때도 상법이 선행이 되고, 그리고 그 세법으로 업무 처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폐업할 때도 상법의 행위와 세법의 행위는 사실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님 사업운영 이제 안 하세요? 네, 폐업했어요.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럼 저희가 반대로 여쭤봐요. 대표님 그럼 청산이랑 해산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폐업이라는 절차는 세무적으로 세무사랑 사업자 등록증의 폐업 신고, 말소 처리를 했다는 얘기고, 청산이랑 해산 절차를 거치는 것은 등기부 자체, 우리 주민등록 등본이죠. 주민등록 번호 자체를 없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두 개를 다 해야 이제 설립 전에 그 태초의 0이 됐던 그 시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법인 등기부등본가 사라지지 않으면은 우리 법인은 상법적으로는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때에 따라서 폐업 신고만 하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그냥 살려놓는 경우들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은 담당 법무사랑 세무사랑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법인 설립할 때나 청산할 때 이런 업무들을 할 때 보면 이렇게 A4 용지 한 장 또는 한 장 반 정도 되는 분량의 구구절절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써서 드리고 설명도 엄청 구구절절하게 해드려요. 예, 충분하게 이해가 되실 때까지. 왜 그러냐면 법인 설립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사는 법무사에 갔다 오세요. 법무사는 네, 정해서 오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대표님이 나머지의 정보들을 가지고 대표님이 혼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막힌단 말이에요. 어디서 막히냐면 본점 소재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부터 막혀요. 예, 임대차 계약서 나 심둘인데 법인으로 이제 사업을 설립할 건데 법인 등기부등본도 안 나오고 사업자 등록증도 안 나왔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뭐 법인으로서 어떤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되게 세세하게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뭐 여기에는 임차인의 표시는 설립 중 회사 뿅뿅 주식회사로 표기하고 뭐 설립 등기와 동시에 뿅뿅 주식회사가 승계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정확하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그냥 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그냥 심들이 개인 이름을 적습니다. 개인 이름,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작성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그 주인분과 그 상가 주인분과 미리 얘기를 하죠. 저희가 이번에 지금 법인 설립 때문에 법인에서 쓰려고 이렇게 쓰는 건데 법인 등기가 나오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요거를 새로 한 번 더 작성을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뿅뿅 주식회사가 승계함이라고 표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임대차 계약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설립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지 않아요. 법인 등기부등본 할 때는 등기부등본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지 않고 정확한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단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록할 때는 정확한 주소, 이게 핵심이에요. 주소가 한자라도 틀리거나 뭐 67번지인데 68번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등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지가 핵심이고 임대차 계약서는 언제 들어가냐면 등기부등본이 완료가 되고 법인이 탄생이 되고 그거 플러스 인감도장 플러스 임대차 계약서를 딱 들고 어디를 가시냐? 담당 세무사 사무실로 갑니다. 또는 세무서로 가서 자, 우리 등기부등본이 나왔으니 어떤 업종 업태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내는 거예요. 그때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주주 및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우리가 지금 법도 많이 변경이 되고 정보들이 뭐 유튜브, 블로그 뭐 이런 데들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주주랑 임원 또는 대표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또는 저희가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가보더라도 간혹 이거를 혼재해 하셔가지고 잘 이해 못하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부터 하고 가셔야 됩니다. 주주와 임원, 예, 주주와 임원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 대표님들이 간혹 이제 오인하는 경우들이 어디서 들었는데 주식 50% 초과하면 그 과점주주도 되고, 그리고 이차납세 의무 때문에 내가 뭐 무슨 뭐 세금을 혹시 못 냈을 때 다 그 나한테로 떨어져서 좀 위험하다 하더라.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시냐면 50% 심두리, 나머지 30% 배우자, 나머지 20% 자녀 이렇게 해놔요. 자, 이거는요 심두리가 100%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특수관계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예. 그러면 또는 뭐 누나는 괜찮겠지 하고 누나로 이제 한 30% 준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지 마시고, 이제 2차 연대 납세 의무라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2차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함으로 주주 개인 자산에 대해 국세 압류 가능. 예, 사채가 아니라 국세예요, 국세. 사채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고, 국세 같은 것들이 체납이 있으면은 2차 납세 의무를 연대에서 책임진다라는 의미인데, 자, 우리가 법인 설립하면서 나 세금 내지 말아야지 이러고 법인 설립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낸다라는 가정으로 접근을 하실 거면 2차 연대 납세 의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시려면.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하시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뭐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사업을 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보고 가셔라. 그리고 과점주주 같은 경우도 특수관계인이 포함하여 50% 초과 지분 보유잖아요. 예, 과점주주가 되면 뭐 나중에 부동산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한 40% 과점주주가 아닌 40%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을 했는데 부동산이 껴있으면 뭐 간주취득세 나오고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래 놓고 특수관계인을 포함을 해서 100%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두리, 배우자, 자녀, 뭐 심두리, 뭐 오빠, 자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수관계인 구성원으로 50%를 초과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되냐? 이건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질문도 내가 알아야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50% 초과라고 하는 거는 50%에서 0.001%만 넘어가더라도 과점주주라는 거예요. 혹시 동업을 하시게 되면 네,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까? 네, 읽어드릴게요.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조사 보고자가 있어야 하는데, 설립 등기 이후에는 언제든지 사임해도 무방합니다. 네, 아까 서두에 얘기했었던 그 답이 여기 나왔죠? 자, 우리는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제가 만난 대표님들은 100%입니다. 100%. 예. 왜냐면 이제 자본금 10억 이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은 극소수죠. 뭐 일정 건설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면허가 막 많이 붙어서 애초에 자본금을 10억 이상으로 설립해야 되는 게 아닌 이상, 어떤 이슈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보통 뭐 어디서 약속이나 한 건 아닌데 약속한 것처럼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1,000만 원, 뭐 진짜 적게는 100만 원, 200만 원으로도 일단 설립부터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뭐 이론상으로는 자본금 100원 이상이 되면은 법인 설립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금 100만 원, 200만 원도 설립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까? 라고 했는데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감사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법무사 사무실 가면 이런 얘기예요. 감사도 한 명 구해오세요. 네. 그 의미는 이제 설립할 때 조사 보고자라고 이제 한 명이 서야 되는데, 우리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우리 혼인신고할 때 우리 둘이 결혼했는데 증인 2명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조사 보고자 있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감사라고 하는 거고, 정확한 의미는 주식 없는 임원 1명. 네. 이해되셨어요? 주식 없는 임원 1명. 네, 감사가 아닙니다. 자, 임원은 누가 있어요? 네, 사내이사, 감사, 뭐 대표이사도 임원이죠. 자, 근데 대표이사는 여러 사내이사들 중에서 대장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외하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안 둘 거야. 감사 역할이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주식 없는 사내이사로 조사보고자를 세울 거야. 오케이, 가능. 자, 근데 우리 이런 경우 있어요. 돈을 대는 자본금을 대는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은 사내이사로 올라오겠대요. 근데 대표이사는 내가 맡기로 했어요. 그냥 임원만. 주식 없는 임원. 자, 대표이사가 조사보고자로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대표이사도 주식이 없다 그러면 주식 없는 임원 가능합니다. 네, 대표이사는 사내이사들 중에서 대왕을 뽑는 거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내이사 2명, 그 중에 1명이 대표이사다. 그럼 대표이사가 주식이 없으면 조사보고자로 설 수가 있다. 네, 점점 말이 많아지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답이 된 것 같아요. 대표이사랑 사내이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사 1인만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내이사로 선임해야 하고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서면으로 왜 이렇게 글을 쓰면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이사는 여러 사내이사들 중에서 짱을 뽑는 게 대표이사다. 대장이 대표이사다. 요거고 만약에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사내이사 필요 없고 우린 감사를 그냥 임시로 둘 거야. 설립하고 이제 해임할 감사를 1명을 두고 사내이사 1인 체제로 갈 거야. 그럼 대표이사는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뭐 그 대외적인 그 직함으로 대표이사, 뭐 심두리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정식적인 등기부 등본상에는 사내이사, 1인 사내이사가 대표이사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첨언할 것은 간혹 가다가 대표님들이 진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자본금 5천만 원, 사내이사 3명, 감사 1명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꾸며 오세요. 그래서 대표님 사내이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감사는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 사내이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내이사 3명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라고 질문을 하세요. 네, 우리 일반 중소기업, 중소형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들은 사내이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복잡하다? 절차가 복잡하다. 네, 주총으로 그냥 가름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이사회를 한 번 더 열어야 됩니다. 3명이 되면 3명부터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3인 미만, 2명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배우자도 좀 사내이사로 넣고 싶어요. 부모님도 같이 하시는데 사내이사로 넣고 싶어요. 네, 근데 급여는 지급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굳이 사내이사 넣을 필요가 없다. 그냥 일반 직원으로 넣고 같이 근무하시면서 급여 지급하셔도 상관이 없다. 네. 더 드릴 말씀은 또 있는데 그건 좀 패스할게요. 자, 그리고 동업하시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 있어요. 형제나 부부끼리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같이 좀 주식도 갖고 싶고 공동의 권한도 갖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뭐 대표이사 1인, 사내이사 뭐 쭉 이렇게 달아놓는 경우들도 계시는데 그런 그 욕구가 좀 강력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이제 공동대표이사라는 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공동대표이사 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대표님 공동대표로 하실래요? 각자 대표로 하실래요? 하고 그거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려요. 쭉 읽어드릴게요. 이사가 2명 이상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이들의 관계 설정에 대해 공동대표는 대표권 행사를 사후 견제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 전원이 같이 대표권을 행사해야 유효한 회사로 인정된다. 자, 무슨 의미냐면 서로 상호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전원이 대표권을 행사해야 된다. 법인 도장이 2개가 나오거든요. 도장 2개가 꽝꽝 찍혀야지 유효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각자 대표는 각 1인의 명의로 대표권을 행사해도 무방하다. 네, 그래서 그 등기부상 대표이사 A, 대표이사 B로 기재가 됩니다. 공동은 공동이라고 찍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대표이사는 어떤 의미다? 동업을 한다. 야, 너는 영업 쪽 맡아. 난 안 해. 경영관리 쪽 맡을게. 대신 도장 하나만 찍혀도 우린 다 효력이 있는 거다. 네, 이런 의미로 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 암묵적으로 우리 약간 역할을 나눈 거예요. 영업 쪽은 터치하지 마. 이건 다 내 거. 내부 경영 쪽은 너가 터치하지 마. 난 내 도장만 들어가면 이거는 내 정권으로 행사할 거야. 이런 개념으로. 아니면 서로 좀 상호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 야, 우리는 뭐든지 다 같이 의사결정을 같이 상의해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공동대표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에도 공동이냐 각자냐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 그 대표자의 이름이 달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인지 각자인지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저희가 아무리 공동으로 등기부등본을 뽑아드렸더라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낼 때 보면 그건 세무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잘못 오인하셔가지고 각자 대표로 그 대표자 올려놓는 경우들도 덜어 있거든요. 덜어. 예, 그런 경우에는 대표님이 반드시 업무가 완료가 되면 크로스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예.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보는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리고 회사의 지분율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뭐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보통 결의 특별 결의로 합니다. 출석 주주 과반수 뭐 발행 주식수 4분의 1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데요. 그냥 됐고 그냥 일단은 대표님이 1차적으로 결정하실 거는 나는 50% 이상 주식을 갖는다. 내가 좀 의사 결정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50% 이상 가지면 내가 좀 권한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67%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특별 결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소 지분 그 전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 지분이 이제 67% 정도인데 이제 저희는 보통 이야기하기를 그냥 한 70% 정도는 대표님이 갖고 계시면 전권 행사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뭐 동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해관계가 복잡한 가족분들이랑 그 법인을 차리시거나 이럴 때 내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권리를 행사하는데 무리가 없을까? 그럼 그냥 70%. 내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내 역량이 좀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결정권이 좀 높아질까? 50% 이상.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업무들은 뭐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 4분의 1 이런 것들은 대표님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법무사가 알아서 그때그때 업무 처리를 해주시니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50% 이상, 70% 이상. 네. 되셨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굉장히 많이 법인 설립할 때 문의하신 내용이고 이게 뭐더라 이게 어디다가 질문해야 되지 잘 모르시는 내용들을 제가 좀 추려왔어요. 사실 실무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 복잡한 의사결정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목적사항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대표님이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한 이 지분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원. 그 다음은 뭐 소재지, 목적사항 뭐 이런 것들인데 법인이 처음 설립할 때는 다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야 우리 동업하는 거니까 너 50, 나 50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일하다 보면 내심 그런 생각이 생기죠. 내가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수익이 발생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표님들 많이 뵙고 또 오래도록 지속하는 대표님들 그 관계들도 많이 보지만 또 그렇지 못한 상황들에 처하셔서 좀 서로가 서로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초반에 지분율 정할 때 잘 정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좀 나눠서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초반에 설립할 때는 우리는 500만 원짜리 설립하고 한 주당 뭐 1,000원짜리야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게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권에 오르다 보면 이 한 주당 5,000원짜리가 1,000원, 5,000원, 만원, 10만 원 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동업자 한 명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 한 명이 빠져나가고 싶어 할 때, 엑시트하고 싶어 할 때 그 가치가 500만 원 설립 자본금의 몇 프로를 빼줘야 되는 게 아니라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 단위로 불어나기 때문에 초반에 그 지분율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자녀들한테 승계나 아니면 상속에 대한 그 장기적인 계획까지 있으신 경우에는 더더더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조금 뭐 부연 설명도 많고 좀 그 여담이 있었는데 설립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제가 전화 상담으로도 충분하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굳이 되면 안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전화 주셔도 되고 전화가 안 되면은 문자나 뭐 메일이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